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무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상 클래스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추상 클래스는 문법적으로 보자면 하나 이상의 추상 메소드를 갖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상 메소드가 무엇인지 봐야 하는데요. 아래 코드를 보시면 제가 draw라는 메소드를 shape이라는 클래스의 draw라는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로 정의해 두었어요. 보시면 abstract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메소드에 body가 존재하지 않아요. 즉 메소드에 헤드만 갖는 메소드, 즉 메소드에 body 없이 헤드만 있는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상 메소드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후에 보시겠지만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추상 메소드들로만 이루어진 것을 바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추상 메소드는 상속 관계에서 자식 클래스에게 해당 메소드를 재정의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메소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저희가 상속 구조를 구성을 할때 메소드를 재정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기본적으로 자식 클래스에 있습니다.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로부터 어떤 메소드들을 상속을 받았고 이렇게 상속받은 메소드들에 대해서 재정의를 할지 말지는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toString 메소드를 재정의할 건지 말 건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제가 만드는 클래스에서요. 그런데 부모 클래스 입장에서 자식 클래스에게 반드시 이 메소드는 재정의하도록 하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추상 메소드입니다. 그 추상 메소드를 만약에 자식 클래스가 상속을 받아서 재정의하지 않게 된다면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하나 이상의 추상 메소드를 갖는 거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 또한 추상 클래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내가 일반 클래스로서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으려면 추상 클래스가 정의하고 있는 추상 메소드들을 반드시 재정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추상 메소드의 의미예요. 자, 그리고요. 추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래 코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상 클래스로 정의된 shape 클래스를 메인 메소드에서 제가 인스턴스화 했어요. new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shape이라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객체가 인스턴스화 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객체가 생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상속 구조에서 부모 클래스의 역할로만 사용되는 거죠. 실제로 메모리에 객체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거나 하지는 않고 상속 구조에서 부모 클래스의 역할만 갖게 되는 클래스가 바로 추상 클래스예요. 이 추상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의 추상 메소드를 갖는다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 일반 클래스와 동일합니다. 일반 메소드도 가질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필드도 가질 수 있고요. 따라서 이 하나 이상의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추상 클래스는 인스턴스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코드를 보고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자, shape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예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스턴스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성자를 정의해 놨죠. 객체의 인스턴스화도 되지 않는데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호출되지도 않는데. 자,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은 shape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특정한 객체,
특정 자식 클래스에서,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들이 호출하는 생성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public 클래스, 자, 뭐 lin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면 extends shape 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line이라는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자, 슈퍼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line이다 라는 문자열로 이렇게 초기한 다음에 이 용도로 슈퍼 생성자의 호출의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외부에서 다른 클래스들이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shape이라는 클래스를 상속하는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호출하는 생성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추상 클래스라는 것은 하나 이상의 추상 메소드를 갖는다. 그리고 이 추상 메소드라는 것은 메소드에 바디가 없고 자식 클래스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한 메소드이다. 추상 클래스는 new 동적 할당자를 통해서 객체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저희가 앞으로 아주 자주 만나게 되고요. 자주 사용을 할 겁니다. 앞으로 자바를 하면서 뭐 프레임워크를 이후에 배우시고 막 하실 텐데, 우리가 이번 3강을 마무리하면서 실습을 또 진행을 하겠지만,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추상 클래스와 달리 아주 빈번하게 정의하고 사용하게 되는 것인 만큼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인터페이스가 뭔지를 먼저 보면, 자,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들로만 구성되는 하나의 클래스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제까지 저희가 이 어떤 파일을 생성할 때, 자바 파일을 생성할 때 클래스 파일만 만들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이 travelclub.java, 자, 이런 파일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travelclub이라는 자바 파일은 실제로 코드를 들어가 보면 클래스하고 이렇게 클래스명을 작성했고, 이렇게 하나의 자바 파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요. 거기에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레벨로 키워드를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열거형이라고 enum이라고 있는데요. 그건 차후에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퍼블릭 클래스 했던 그 자리에 인터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터페이스 이름을 정의한 다음에 블럭을 열고 그 안에 이 구성 요소들을 넣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들은 추상 메소드들로만 이루어진다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다음 이 PPT에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세히. 그 전에는 일단 이 일반 메소드 없이 이렇게 추상 메소드들로만 이루어진 게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였어요. 그런데 이제 자바가 발전하면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들어가긴 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보고요. 자, 이렇게 추상 메소드만 갖는 특징을 갖는 게 바로 이렇게 인터페이스이고요. 이런 인터페이스는 앞서서 저희가 추상 클래스의 추상 메소드를 만드는 이유는 누군가가 상속을 할 것이고 상속하는 클래스가 그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는데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 않는 클래스는, 그러니까 구현하는 클래스가 아무것도 없는데 인터페이스를 만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인터페이스는 어떤 클래스들을 행위적으로 대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클래스들이 임플리먼트 하게 돼요. 상속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클래스를 익스텐드 하지만 인터페이스는 implement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구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Soccer라는 클래스가 iBehavior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했다, 구현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iBehavior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하게 되면 이 인터페이스가 정의하고 있는 추상 메소드를 이렇게 제정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Soccer라는 클래스가 iBehavior가 갖고 있는 이 추상 메소드를 이렇게 갖기 때문에 Soccer라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 이상의 추상 메소드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상속하고는 다르게 인터페이스는 하나의 클래스가 2개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잠깐 보시면 저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예를 들어서 자, 클래스, 자, A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extends B, C, 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A라는 클래스가 B라는 클래스와 C라는 클래스를 동시에 상속할 수 없어요. 이걸 다중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바는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아요. 단일 상속만이 가능합니다. 다중상속이 갖는 장점도 있고요. 장점이 있는데 이 다중상속의 장점보다 단점이 못지않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이 자바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A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에 N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N이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제가 B라는 클래스가 상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N이라는 필드가 프로텍티드라면, 자, 여기에도 N이라는 변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C라는 클래스가 또 상속을 했어요. 이렇게. 이거는 B 클래스 입장에서는 A라는 클래스 단일 상속, C라는 클래스 입장에서는 또 단일 상속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D라는 클래스가 B라는 클래스도 상속하고 C라는 클래스도 상속하고 하게 되면 이 D 클래스는 N이라는 필드가 2개가 되죠. 그러면 이 N은 B 클래스의 N일지 C 클래스의 N일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위의 클래스가 아니더라도 자, B라는 클래스, C라는 클래스의 어떤 특정 필드가 있을 때, 속성이 있을 때, 그걸 양쪽에서 상속받았을 때 그게 중복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바는 기본적으로 단일 상속을 기준으로 이 단일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그렇게 단일 상속만 지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것처럼 extend B, extend B, C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터페이스는 지금 implement iBehavior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뭐 또 다른 인터페이스, 또 다른 인터페이스, 또 다른 인터페이스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인터페이스들이 정의하고 있는 이 추상 메소드들은 반드시 재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과 클래스를 상속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인터페이스가 갖는 구성 요소들에 대한 특징입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드리기로는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들만 갖는 것이 기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인터페이스는 필드도 가질 수 있고요. 추상 메소드뿐만 아니라 스태틱 메소드, 그리고 디폴트 메소드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어요.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추상 메소드들로만 구성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각각의 내용들을 잠깐 보자면 인터페이스에도 필드를 정의할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라는 스트링 클래스 타입의 필드를 선언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아도 이 인터페이스에 정의하는 필드는
public static final이에요. 즉 사용자 정의 상수 형태로만 필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도 필드를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선언된 필드는 사용자 정의 상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인터페이스의 기존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드, 추상 메소드만 있었는데, 자, 자바 8 버전부터 스태틱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즉 추가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자바가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디폴트 메소드라는 것도 추가가 됐어요. 이 부분은 디폴트 메소드가 왜 추가가 되었는지는 어떻게 보면 설계 구조, 그러니까 자바 API 설계 구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나중에 저희가 뭐 한 5장 정도의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자바 8 버전부터 JDK 8 버전부터 뭐 스트림이나 람다와 같은 자바 진영에서의 큰 변화가 생겼어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람다 함수 그리고 스트림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자, 그것이 생김으로 해서 기존에 만들어 놨던 자바 라이브러리들 중에서 어떤 클래스들, 특히 컬렉션 클래스들, 저희가 다음 장에서 배울 겁니다. 4장에서 배울 건데, 컬렉션 클래스들의 구조에서 어떤 특정한 기능들이 추가가 돼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들의 변경이 일어나는 상황이 된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이 인터페이스에는 이 메소드가 1번 메소드, 2번 메소드, 3번 메소드가 있었어요. 다들 추상 메소드였습니다. 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들이 쭉 있는 거예요. 임플리먼트 A를 쭉 해놓은 클래스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새롭게 추상 메소드가 하나가 추가가 되게 되면, 지금 A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모든 클래스에서 다시 재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클래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그 클래스들을 다시 다 열어서 이 해당 메소드들을 각각의 클래스의 특성에 맞게 재정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1, 2, 3, 4번의 메소드가 모두 추상 메소드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설계되었다면, 자바 8 버전부터는 이렇게 기능이 추가되는 4번 메소드는 일반 메소드처럼 만들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그 메소드가 바로 디폴트 메소드입니다. 자, 이 디폴트 메소드는 그 메소드 자체로 완전한 메소드고요. 구형 클래스는 선택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형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는 임플리먼트 한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재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디폴트 메소드가 추가된 건데요. 디폴트 메소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 메소드와 동일하고요. 앞에 디폴트라는 키워드만 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도 필드라는 게 정의되고, 추상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 디폴트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중에 필드가 갖는 특징, 스태틱 메소드는 클래스의 스태틱 메소드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디폴트 메소드가 어떤 건지 그 의미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앞으로 어떤 코드를 하다 보면, 특히 저와 실습을 하시다 보면 인터페이스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사용하게 될 텐데, 저희가 스태틱 메소드를 만들거나 디폴트 메소드를 정의해서 만들어서 사용하진 않아요. 저희는 추상 메소드만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인터페이스의 역할에 따라서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텐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의 역할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보도록 하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때 추상 메소드만을 사용한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의 인터페이스를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그 안에 다양한 디폴트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까지 보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는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